부동산원에서 소명을 했는데 소명 끝나고 구청에서 소명이 다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부동산 소명이 좀 미흡해서 또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안 되지만, 그때 담당 단체 제가 전화했을 때는 구청 담당자는 사실 본인들도 국토부에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부동산원도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, 본인도 그거는 뭐 나온 거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 소명을 2번을 하긴 했는데, 이제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소명에서 완벽했다 그러면 동일하게 소명을 또 하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이에 뭐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정확하게 좀 보완해서 소명을 하면 나중에 있을 단계에서는 그 보완된 자료로 충분히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소명 한번 하셨으니까 네. 뭐 두 번째는 뭐 덜 놀라실까요? 하여튼 뭐 더 놀래죠. 예, 더 놀래. 네. 예,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준비를 해서 다시 소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오히려 뭐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세무조사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소명 한 번 더 하는 게 낫죠. 그리고 요즘 보면 1년, 2년 전에 소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네. 길었던 거는 5년 뭐 그 이상도 있어요. 그때 네.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었을 때입니다. 네네네. 그래서 그때는 보통 문제가 됐다 그러면 세무조사로 갔던 경우가 많았는데, 네. 그런 경우에도 소명을 또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보고 있다. 뭐 그리고 문제가 되면 해명 요청을 하거나 네. 아니면 뭐 세무조사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, 네.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길게 계속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5년, 10년의 기간이 사실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. 사실 작년만 해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, 관공서 입장에서 5년, 10년은 사실 긴 시간이 아닙니다.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게 보는 거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그때 담당자도 없고, 이래서 자료는 명확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. 그리고 그 관리는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5년, 1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산세를 가장 최대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뭐 저희만 나이를 먹네요. 그죠? 네. 네, 저희만 나이를 먹는데 어쨌든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력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서류들이나 이거 꼭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. 그쵸, 힘들죠. 그래서 뭐 스캔을 잘해서 뭐 USB에 담아 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